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순서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8사단 장병들 간에 있었던 그 폭행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군대에 복무하는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훈련소 정문 앞에서 여기는 천국이다 하면은 사고 생겼다고 알아라 뭐 이런 그런 참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군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남아가 평생을 사는데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 수돗물에 익숙한 세대가 정말 물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교육의 장이 바로 군대입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 훈련 받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하필이면 한여름에 유격구보를 받은 것입니다. 유격구보 훈련은 정말 땡볕에 10여 킬로를 계속 달려가는 것인데,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그 다리 밑에 있는 황토물을 그냥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뭐 마시지 말라 해도 달려가서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황토물만 마시는 게 아니고 땡볕이니까 출발 전에 뭘 주느냐, 커다란 눈깔사탕 같은 그러한 소금 덩어리를 줍니다. 그 소금 덩어리를 나중에 목이 마르거든 물하고 같이 마시라 먹으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맛인가 몰랐습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이렇게 큰 소금을 어떻게 먹나 했는데요, 한참 그 구보를 하고 땡볕에 가서 그 흙탕물을 먹고 바로 그 소금을 입에 집어넣었더니만 말이죠, 그 소금물이 짜지 않고 설탕같이 달콤한 겁니다. 바로 사탕 덩어리였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소금이 설탕처럼 달다니.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먹은, 한꺼번에 가장 많이 먹은 고강도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생의 소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군복무를 마친 사람보다도 방이나 군 미필자들이 먼저 들어와가 고등학교 후배가 상급자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멀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그들도 다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참 잘 나가지만은, 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 나중에 그 기업체에서도 아주 그 사장까지 잘 지내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이랬지만은 왠지 그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그냥 회사에서 큰 재벌 그룹 산하 사장에서 물러났을 때 정작 갈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바로 뒷심이 없는 경우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그냥 그 유학을 가더라도 한국군 복무를 좀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면 한국군 복무를 마쳤더라면 아직도 저럴까. 물론 군대를 간다고 다 그냥 또 뭐 인생에 다 승리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기복이 있죠. 제 경우도 비교적 편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마치고 프리랜서라는 걸 하다 보니까 세상의 썸맛을 확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그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내가 뒷심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다 28사단 폭행 사망 사건으로 군대 알기를 참 마귀의 속을같이 알고 또 겁을 내고 이러는데, 사실은 또 우리 젊은이들 쾌활하고 유쾌해서 다들 그래도 또 그 군복무하러 잘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한 이 부족한 말을 아무쪼록 군에 자녀를 요새 여자도 군에 가니까 자녀를 군에 보낸 그 부모들께서는 귀담아 들으셔서 좀 어렵더라도
잘 참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한 조언자와 조력자로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군대 간부들도 다 형제 자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같이 형제같이 그리고 또 부형으로서 부하들을 잘 다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사고가 났지만 물론 오래된 고질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다 같이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에서 유능한 지휘관 생활을 한 그런 전역자들의 특별한 체험단 같은 것을 귀담아 듣고 또한 현역들도 선배들의 그러한 전투 경험, 그것은 전투 경험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통솔이니까 지휘 경험을 잘 경청해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우리 국군이 안심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어제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고착되었다고 아베 수상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반박하는 그러한 사설을 일면에다 이렇게 싣고 또한 이 3면에 걸쳐서는 그 각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쭉 소개를 했습니다. 토탈 3면에 걸쳐서 그걸 소개했는데 이걸 보니까 참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진보적인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 진보는 좌익 계류죠. 좌익이 아니고 좌파였다고 그렇게 지구되는 신문이 아사히 신문이었어. 그런데 다른 우익 진영에서 특히 아베 총리의 그 거구적인 그 노선이 한일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때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동북아 평화의 핵인 한일 관계, 특히 한일이 우리 관계의 그 숨은 동맹 관계를 갖다가 제어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본의 지성인이 나섰다는데, 지성인 신문이 나섰다는데 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아사히 신문의 이 같은 용기가 결코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언론 자유가 기자들이 스스로 쟁취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창 30대에 그 조선일보에 근무할 때 시간이 좀 남을 때는 그 강화문에 공시 책방이라고 지금 세모나인 교회 그 건너편에 빌딩가가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자그마한 지상 지하 1층 이렇게 쓰는 책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그 사장들이 주로 보는 그 프레지던트라는 그 당시는 월간지입니다. 그 월간지를 제가 사서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조선일보 조사부에 가면은 프레지던트 신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아주 오래된 그 프레지던트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잡지 중에 하나가 우연히 보니까 아사히 신문이 어떻게 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또한 편집권이 독립이 그래도 이루어졌는지를 기업 경영 성공 사례로 써놓은 특집 기사를 제가 우연히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은 아사히 신문이 오늘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그리고 또한 기자들이 편집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자 선각자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을 어쨌든지 이 사주의 그 편집권 간섭을 가능하면 배제해 가지고 이 진실 보도에 충실하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고심하던 그 신임 편집국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오래돼서 이름과 그 자세한 인적사항은 이제 많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 편집국장이 취임하자마자 런던 특파원을 보냅니다. 근데 런던 특파원을 보낼 때
그 사람을 런던 영국 정치랑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해야 되는 그 기본 업무 외에 특명을 부과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 신복을 보내는데요. 자네는 가서 영국 언론 신문들이 어떻게 소유주로서 사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쟁취하고 이른바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는지 그 사례들을 연구하고 오느라 이렇게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 특명을 받은 그 영국 런던 특파원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본사에 그 편집국과 협력해가지고 결국은 아사히신문이 아주 원만하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이런 결과 오늘날 이런 나라가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우리 정말 한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러한 특히 8.15를 한 일주일 한 열흘 앞둔 시점이죠. 어제니까 아주 그리고 어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된 지 또 기념일이 오늘인데 하루 전이지 않습니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8.15 열흘 전 딱 맞춰서 이렇게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그러한 아주 큰 사설과 그 다음에 가운데 2개면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종군 위안부를 모집했느냐 같은 사례들을 쓰고 문제점들을 진단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언론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언론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자 종사자들을 그동안 한국 언론계에서는 기자로서 글로서 정말 평생을 그 업으로 삼기보다는 이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회사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는 사주의 눈밖에 나지 않아 충성심을 늘 보이고 그리고 또 회사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특파원 발령이 났는데도 나는 지소했다 이런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언론은 너무나도 웅그란 개구리일 뿐만 아니고 기자들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투쟁은 정부를 향한 투쟁도 아니요. 그리고 요란 그런 법적하게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내부에서 치열하게 자기 혁신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이루어진다고 저는 아사히신문의 성공 사례와 특히 어제는 제가 너무나도 감동한 것은 아사히신문에서 우리 어려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저렇게 나섰다는 것. 정말 한일 관계의 악화는 바로 대륙 세력의 그 도발 의지를 북돋우는 그러한 역할을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사히신문을 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